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권 군인의 길 박승환과 여운형. 만주군 8단의 방원철 중위는 일요일에 봉천 서탑 지구에 있는 봉천 항공대 박승환 중위의 집을 찾아갔다. 무게가 있어 보이는 박중위와 활달한 부인이 반갑게 맞아줬다. 박중위는 점심을 먹으면서 국제정세를 해설하기 시작했다. 메가더, 아이젠하워, 롬맨 장군의 이름들이 나오고 전황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박중위는 결론적으로 미국의 거대한 국력에 밀려서 일본의 패전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 우리 조선인 장교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박승환 중위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는 이승만, 김구, 무정의 활동에 대하여 자세하게 이야기했다. 무정은 모택동 군대와 함께 장정에도 참여한 조선인 포병 장교였다. 무정은 1942년 여름 중국 공산당의 지원을 받아 그들의 치하에 있는 산서성을 근거지로 하여 김두봉, 최창익, 김창만, 박이루, 허정숙과 함께 조선 독립동맹과 그 산하의 조선의용군을 창설했다. 무정은 조선의용군의 사령관이 됐다. 당시로서는 해외 독립운동 세력 가운데서 실병력을 가장 많이 거느린 사람이었다. 박승환은 1943년에 여운형의 명령을 받고 예난으로 잠입하여 무정을 만나고 왔었다. 만주국 중위 박승환은 만주국 내의 조선인 장교들과 무정의 세력을 연결시켜 일본의 패망이 임박한 시점에 국내로 진공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 박승환은 만주와 중국 전선에 있는 조선인 학병들이 탈출하여 백두산으로 집결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는 조국 광복의 과정에서 우리가 피를 흘려야만 떳떳하게 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고 열변을 토하는 것이었다. 방원철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팔로군과 싸우면서 느꼈던 모순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 같았다. 박승환은 오늘부터 방동진은 우리 비밀 조직의 일원이 되었으니 절대로 경고망동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특히 소영웅적인 행동을 하지 말 것과 개별적인 탈출을 금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박승환은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조선인 장교들을 포섭하고 무기들을 구해서 봉천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방원철은 열화성의 8단으로 돌아와서 이주일, 박정희, 신현준을 설득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 부대 사이가 수십 리, 수백 리나 떨어져 있어 만나기도 어렵고 그들도 자신과 한마음일 것이란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박정희는 여운형, 박승환계의 만주국 내 비밀 조직의 한 회원이었다는 증언들이 있다. 이 증언들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자는 박승환이란 한 젊은 장교의 비극적이고도 영웅적인 삶과 만날 수 있었다. 박정희는 박승환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있었다. 박명근은 심계원에서 근무할 때인 1950년대 말 박정희 1군 참모장을 찾아가 박승환의 조카입니다라고 인사한 뒤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삼촌 말씀을 하시면서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삼촌의 딸 정근이 해운대로 피서 갔다가 익사하였을 때는 군수기지 사령관이시던 그분이 뒷수습을 다 해주셨죠. 제가 경제비서관으로 청와대에서 근무할 수 있었던 것도 그분이 직접 선택하신 때문입니다. 제가 지역구 의원 후보로 공천을 받을 때 일부에서 삼촌의 사상에 대해서 시비를 걸자 막아주시기도 했습니다. 박승환의 미망인 김순자 할머니는 캐나다 토론토에 살고 있다. 1963년에 박 의장이 대통령으로 출마했을 때 마산에 내려왔는데 지방 유지들과의 모임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박승환의 처입니다 라고 인사했더니 갑자기 정자세를 취하더니 깍듯이 인사를 하여 주위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박 대통령 시절에는 아부꾼들이 박승환과 박정희의 관계를 과장하고 조작하여 박정희가 비밀 독립군이었다는 내용을 담은 책들을 펴냈다. 1980년 8월 18일에 육군 본부가 펴낸 창군 전사란 자료집에도 박정희가 간도 특설대에 장교로 근무하면서 비밀 광복군이 되어 북경을 비밀리에 오가면서 활약했다는 요지로 적혀 있다. 1991년에 중국 만주지방의 조선족 유지들이 발간한 중국 조선민족 발자취 총서 결전편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특설부대에 참가한 자들은 모두 민족 반역자들이다. 박정희는 특설부대의 중대장급 군관이었다. 그는 해방이 되자 시세에 편승하여 하북지대 조선 청년들을 묶어세워 조선의용군에 참여하려 했다. 그러나 받아주지 않자 고추 남조선으로 내뺐는데 그 뒤 우익 세력을 긁어모아 나중에는 대통령으로까지 되었던 것이다. 앞으로 밝혀지겠지만 박정희는 간도 특설대에 근무한 적도 비밀 독립군이었던 적도 없으며
독립투사를 잡아가둔 정보장교였던 적도 없다. 미화와 격하의 교차점에서 헷갈리기 쉬운 박정희의 만주국 행적을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려면 박승환이란 인물의 연구가 필요하다. 박승환은 박정희보다 1년 늦은 1918년 경기도 파주군 월동면에서 태어났다. 대지주 박우용의 둘째 아들이었다. 그는 경복고교의 전신인 경기 제2고보를 졸업했다. 수영, 스케이트 선수였고 훤칠한 키에 힘이 셌다. 졸업한 뒤 1년간 집에서 쉬었는데 폐가 나빴던 것이다. 이때 목량 여운형과 접촉하더니 열렬한 추종자가 됐다. 박승환이 1937년에 봉천군관학교 제7기생으로 들어간 것도 여운형의 권고에 의한 것이었다. 봉천군관학교에서는 226 사건에 연루됐다가 만주로 밀려온 일본인 교관 간노 히로시의 지도와 격려를 많이 받았다. 졸업 후 박승환은 1년간 기병장교로 근무하다가 항공장교로 전과했다. 조종사가 된 것이다. 그는 봉천항공학교에서 교관으로 일하게 됐다. 봉천에는 그때 김태덕이란 조선인이 공장들을 경영하여 돈을 많이 버는 유지로서 현지 사회에서는 높은 신망을 얻고 있었다. 여운형은 홍사익 장군에게 박승환을 김태덕의 둘째 딸 김순자에게 중매해 줄 것을 부탁했다. 여운형은 박승환의 조직 활동을 은폐하고 엄호해 줄 보호막으로서 김태덕의 그늘을 빌리려 했던 것 같다. 그때 홍사익은 소장으로서 길림성의 공주령학교 부교장으로 있었다. 일본군 내의 조선인 장교로는 가장 선임자였을 뿐 아니라 존경받는, 즉 민족혼이 죽지 않은 분이었다. 박, 김 두 사람은 1942년에 봉천 신사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박승환은 봉천항공학교에서 교관으로 근무하면서 많은 만주군 내 조선인 장교들을 만나 뜻을 확인하는 일을 계속했다. 아내 김순자는 봉천 우리 집은 항상 조선인 장교들로 들끓었다고 회고했다. 그분은 양복이나 양말이 항상 한 벌, 한 켤레밖에 없었습니다. 친구, 후배들에게 다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귀찮아서 양말이 없다고 말한 뒤 나중에 하나 남은 양말을 내놓았더니 이 양말에는 내 발만 들어가고 그 사람 발은 안 들어가는가 하면서 막 나무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동지가 된 만주군 장교들은 문용채, 최남근, 이상열, 최창년, 이기건, 박임항, 김백일, 박준호, 박동균 등 수십 명이었다. 박승환은 창씨 개명도 하지 않았다. 그는 1943년쯤 꾀병을 냈다. 장인 김태덕은 만주군과 일본 관동군 수뇌부에 인맥이 넓어 사위가 장기 휴가를 받도록 해줬다. 박승환은 장교 복장인 채로 병가를 얻어 고향인 파주로 왔다. 그는 여운형의 지도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공작 활동을 벌이게 됐다. 이때 중학생이던 조카 박명근의 심부름을 자주 했다고 한다. 삼촌이 하나씩 둘씩 가져오는 수류탄을 보관하는 일도 맡았다. 그는 지붕 및 천장 속에 모아둔 수류탄이 떨어질까 불안했다. 박명근은 닭장의 땅바닥에 구멍을 파고 그 속에 등결을 채워놓고는 수류탄 70여 개를 파묻었다. 박승환이 여운형의 밀명을 받아 중국 팔로군 지역으로 잠입하여 조선의용군 사령관 무정을 처음 만나고 온 것도 이 무렵이었다. 아내 김순자도 밀서를 전달하고 사람을 만나고 하는 데 있어서는 동지나 다름이 없었다. 캐나다 토론토에 살고 있는 김순자 할머니는 홍사익 장군도 남편의 비밀 조직 활동을 엄호해 줬다고 기억한다. 홍사익은 경기도 안성 사람으로서 일본 육사 26기 출신이다. 3.1운동이 일어나자 일본 육사 선배인 김광서 중위, 동기생 이청천 중위, 1년 후배인 이종혁 중위가 일본군 부대에서 탈출하여 만주로 건너가 독립군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홍사익은 번민하다가 일본군에 남아있기로 했는데 항상 죄책감과 부담감을 갖고 있었다. 그는 약 8년간 만주와 상해에서 근무하면서 우리 동포와 조선인 장교들을 접촉할 시간이 많았다. 홍사익이 그들을 감싸주었다는 것은 여러 사람들의 증언으로 확인되고 있다. 1944년 3월 홍사익은 관동군 군사학교 부교장에서 필리핀 포로수용소 소장으로 전보됐다. 김순자 할머니는 홍사익 소장께서 필리핀으로 떠날 때 아버님, 남편, 그리고 제가 봉천역에 전송 나갔죠. 홍 장군은 남편의 손을 잡더니 자네에게 모든 것을 부탁하네 라고 말하면서
등을 두드려 주시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라고 했다. 박정희에게는 대구사범 선배이기도 한 송남헌은 해방 3년사란 저서에서 이렇게 썼다. 여운형은 1943년에 추록한 직후 해방에 대비한 국내외 조직 규합에 나서 박승환을 통해 만주군 내 조선인 장교들을 포섭하도록 하는 한편 1944년 8월 10일에는 조동우 등 국내외 노장 사회주의 일파와 함께 조선 건국동맹을 조직했다. 여운형과 박승환의 국내 진공 계획에 주동적으로 참여했던 장교들 가운데는 박정희 전 대통령도 있다. 박승환이 약 7년간 닦아놓은 인맥을 중심으로 조직화하기 시작한 것은 1945년 4월 봉천에서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박승환, 이상열, 박준호, 최창윤, 문용채는 여운형의 건국동맹 산하 조직이란 뜻에서 조선건국동맹, 만주분맹, 군사위원회란 명칭에 합의했다. 박준호의 기억에 따르면 이 조직의 대표는 박승환, 연락책은 금주 주둔 만주군 헌병대 문용채 상위, 군관학교 출신 장교 담당은 최창윤, 재정은 김순자의 형부인 평양갑부 최기영이었다. 이들은 지역별로 또 기수별로 조직 대상 장교들을 추리게 됐다. 박준호는 생전에 기자에게 신경비행대에 있던 최창윤이 1기 후배인 박정희를 2기생 대표로 추천한 것으로 기억된다. 박정희와의 연락은 그가 맡았을 것이다. 박승환이 광복 전에 박정희를 직접 만난 적은 없다고 본다는 증언을 남겼다. 간도용정 광명중학교 출신의 쾌남아 최창윤은 생도 시절에는 후배 박정희를 구타하여 눈물을 맺히게 한 적도 있었으나 졸업한 뒤에는 친해졌다. 연령 초과인 박정희가 만주 군관학교에 입학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강재호 상위는 간도특설대에 있었다. 간도특설대는 1개 대대 규모의 부대였지만 부대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부가 조선인이었으므로 국내 진공작전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병력이었다. 이 부대에서는 최남근, 강재호 두 장교가 버티고 있으면서 박승환과 완전히 호흡을 같이 하고 있었으므로 따로 공작을 할 필요가 없었다. 박정희가 강재호, 최창윤 같은 핵심 장교들과 믿고 지내는 사이였고 그의 평소 성향이 민족적이었다는 점들로 미뤄볼 때 만주 분맹의 회원이 되었다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박정희는 주동적 참여자나 활동가는 아니었다. 박정희가 중도 좌파로 분류되는 여운형 계열에 광복 전부터 동조했다는 것은 광복 후 그에게 닥쳐올 험난한 역정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다. 김순자 할머니의 기억에 따르면 박승환은 1945년 여름 재차 중국 전선을 뚫고 연안으로 들어가 조선의용군 사령관 무정을 만나고 왔다고 한다. 박승환은 봉천으로 돌아오자마자 만주군 내 동지들과 연락을 취하려고 분주하게 돌아다니더니 여운형에게 보고차 아내와 함께 서울로 갔다. 박승환은 여운형에게 이제 곧 일본이 망할 것 같다. 시간이 촉박하니 국내, 연안, 중경의 민족 지도자들이 중국에서 만나 거사 날짜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여운형에게 중국행을 권유했다는 것이다.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지고 소련이 만주로 진격하기 시작한 지 며칠 뒤 박승환은 일본이 항복을 결정했다는 극비 정보를 입수한다. 8월 14일 박승환은 아내와 함께 서울역에서 봉천행 특급 열차에 올랐다.